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수학 100점 받는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저의 경험과 그리고 과외를 했었던 여기에 경험 그리고 고민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고3 때 100점을 받을 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받았던 적도 있고 수능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감을 가지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실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외를 했었던 학생 중에서 중학교 3학년부터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과외를 했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수학만 못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워낙 똑똑하고 성실하고 근데 수학을 이제 암기하는 방식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년간 수업을 저의 방식으로 수학을 언어로 이해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고 고3 때 이제 1등급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의 목표는 당연히 이제 의대였죠. 그리고 원래 국어와 영어 그리고 탐구 과목은 워낙 성실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다 잘해서 수학이 100점이 나온다면 인서울 혹은 스카이 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동안 그 학생이랑 저랑 1년간 둘이서 같이 고민을 한 게 이 100점을 받기 위한 단계가 어떻게 될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단계인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과외를 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친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을 거쳐서 대학교를 거의 졸업하는 시점이었고 이미 과외를 총 횟수로 하면 6년 이상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점을 가끔 모의고사를 치면 나올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했지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킬러 문제 한 개 내지 두 개에서 한 개 내지 두 개의 킬러 문제에서 항상 시간 부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제 저랑 그 학생이 어떤 식으로 여기 접근을 했는지 한번 그 경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수학의 등급별로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먼저 이 난이도를 3등급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밑에 등급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3등급의 난이도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공부의 어떤 량이라고 할게요. 공부량이 3등급은 1의 공부량을 소화하면 3등급이 나온다 라고 먼저 기준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 1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경험과 제가 많이 과외를 해보면 이 3등급의 한 5배 정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등급이 안정권으로 나오려면 한 80% 이상의 시험에서는 1등급이 나온다. 100%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게 또 워낙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권으로 나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난이도는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2등급에서 많은 벽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고민했었던 이 100점을 받기 위한 난이도는 이 20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저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는 고3 때 요 사이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등급, 2등급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1등급이 잘 나오는 시험도 있고 하지만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실력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는 모두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의 사견일 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길을 한번 지나가 봤고 여기에 대한
그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정리를 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 6개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체화하는 것. 체화는 이해의 다음 단계를 저는 체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단원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이게 첫 번째죠. 모든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나온 개념, 뭐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일부는 공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는 활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를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쓸 수 있게끔 체화시키는 것.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간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문제풀이만 외우거나 어려운 문제나 혹은 팁 같은 거를 많이 외우면서 다음 이 1단계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단계가 그렇다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이 1단계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면 3등급의 초입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뭐 운이 좋을 때는 2등급이 나올 때도 있고, 운이 나쁠 때는 뭐 4등급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정도 내용을 다 체화를 하고 있으면 3등급 전후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나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때 1등급을 받았다가도 수능에서 바로 3등급이 나오는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고1, 2 때는 사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은 걸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2단계가 무엇이냐? 2단계는 정확한 독해력과 이해력. 사실 이거는 이제 수학 공부이긴 한데 수학 책에서 혹은 어떤 인강에서 혹은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독해력과 이해력은 이 공부하는 학생의 이 집중력인데요. 이 집중력은 본인이 공부를 오랜 기간 하고, 그리고 매번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집중하는 시간을 점점 연장을 시켜 나가면 이 집중력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집중력 안에서 독해력과 이해력, 즉 문제와 본인이 작성하는 해설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풀어내는 능력을 정확한 독해력과 이해력이라고 할게요. 보통 시험을 치다 보면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문제 풀이 중 문제를 잘못 읽었다. 뭐 심지어는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찾아버렸다든지, 뭐 둘 중에 뭐가 맞는 건지 본인이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은 사실 뭔가를 덜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독해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이 집중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매 시간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집중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걸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푸는 한 문제와 해설은 항상 정확한 생각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 이 단계를 지나면 3등급에서 2등급 수준으로 올라섰다 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외를 했었던 그 친구랑은 이 단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이 고민을 하면서 통과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이 세 번째 단계부터 사실 이렇게 해보는 학생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세 번째 단계부터는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확한 풀이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가 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뭐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 아니, 10시간이 아니라 혹은 10일이 주어졌다. 그러면 내가 답 없이 수능 100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보통 뭐 92점, 96점, 한 학교에서 수학을 좀 잘한다라고 하는 학생은 보통 이런 점수를 받아오거든요. 사실 저도 시험을 치면 지금 요 점수가 100점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집중력도 상당히 안 좋아졌기도 하고. 근데 또 모르죠. 제가 정말 필요하고 이 수능이 저한테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고 제가 일할 때만큼 집중력을 가진다면 100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점수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 점수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가능한 학생이 있고 100점이 불가능한 학생이 있어요. 100점이 가능한 학생은 10일이 주어진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혹은 10시간이 주어진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10일이 주어져도, 10시간이 주어져도, 100일이 주어져도 이 마지막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정확한 풀이 능력을 무조건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정확한 풀이 능력은 어떤 공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었나? 개념은 이미 1단계에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개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100점의 이 빈 칸은 어디서 오냐면 나의 논리적인 사고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보통 92점, 96점이 나오는 학생들은 뭐 2개 내지 3개의 개념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 혹은 일반적인 내용이 3, 4개가 결합이 되는 것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문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식과 개념을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때 생각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에 대한 고민을 끝없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4번째 단계로 생각을 해볼게요. 4번째 단계는 이제 나에게 10시간이 있다면 100점이 가능한 단계를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10시간 있으면 100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제 저한테 주어진 거는 시간을 줄이는 능력인 거죠. 시간을 줄이려면 내가 이미 아는 개념을 더 빠르게 계산하고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공식입니다. 즉, 이 공식은 저희한테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4단계에 온, 즉 100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공식은 사실 일반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식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그리고 활용하는 공식이어야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공식에 대한 거는 뭐 일례로 뭐 이런 2차 함수의 넓이를 적분을 쓰지 않고 바로 계산을 한다든지,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을 사이로 대칭성을 이용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확장적인 공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공식이 보통 뭔가 특별한 비법처럼 시중에 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공식들을 알면 물론 당연히 비법이 되긴 하는데, 이 비법을 활용해야 되는 사람은 일반적인 뭐 3등급 이하의 학생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법은 본인이 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학생을 위한 비법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비법에 대한 거는 뭐 지금 너무 지엽적이고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모아서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네 번째 단계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좀 더 100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다섯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실수 줄이기 단계입니다. 사실 저도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제가 올린 ASMR 문제풀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뭐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 ASMR을 찍을 때 뭐 익숙하지 않게 휴대폰을 보면서 그 휴대폰보다 눈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문제를 보고 불편한 자세로 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새벽에 퇴근을 하고 나서 풀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결국은 제 다 실력인 거죠. 근데 제가 고민을 했었던, 저는 어떻게 실수를 줄일 것인가. 저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가 엄청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실수 줄이기 방법은 바로 크로스 체크 풀이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같은 방식으로 다시 하게 되면 뭘 틀렸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계산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이런 fx가 있고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라는 수식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지금은 이 크로스 체크 풀이법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지, 어려운 계산을 풀기 위한 건 아니라서 일부러 쉬운 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로 식을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한번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걸로 미분을 하면 2x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이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제가 미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역시도 2의 x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보통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두 개씩 같이 떠올리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계산해보고 뒤로도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두 번씩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습관화 시키면 그래도 평소 계산을 할 때 조금 줄어드는 방식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시도를 해보는 것, 결국은 나아가서 이런 단순한 계산식뿐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거죠. 네. 크로스 체크는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계산을 같은 방식으로 이 방식을 그대로 한 번 더 하면 똑같은 실수를 저는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실수를 평소에 계산하는 것부터 한 단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데 좀 더 나아간 방법은 정리하는 풀이인데요. 이것도 제가 사실 지금 ASMR에서는 뭐 머릿속으로 막 풀면서 또 이 ASMR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거는 암산을 하고 하면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었는데, 평소 저는 풀이를 상당히 좀 정리를 하면서 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를 정리를 할 때도 이런 거 하나를 정리를 할 때도 이 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을 다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서 풀어가고요. 그리고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기에 항상 기재를 하면서 간단하게 풀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수를 했을 때 금방 돌아와서 실수를 한 부분을 바로 찾아낼 수 있죠. 요거는 상당히 뭐
참 실수에 대한 부분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런 실수들이 줄어들어서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이 정리하는 풀이도 한번 실수를 줄일 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요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정말 더 자세하고 정말 실수가 많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세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바로 멀리서 보기입니다. 이 멀리서 보기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제 이 문제 하나를 숲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 이제 멀리서 봐도 이 문제의 흐름이 보이고, 이 문제에 필요한 그 내용이나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처음으로 당연히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개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그리고 그 개념의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문제의 특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당연히 쉬운 문제나 좀 기계적인 계산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멀리서 정말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개념을 다시 내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꺼내는 거죠. 사실 이 부분부터 이제 반복 학습의 힘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보통 학원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반복 학습이 잘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머리가 원래 똑똑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교육도 성실하게 잘 받아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면 사실 문제를 보고 풀이를 하는 데까지 머리가 손보다 훨씬 빠르게 끝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30문제 중에 20개 정도는 이 문제 해석과 필요한 개념의 적용까지 한 5초에서 10초 이내에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0초 이내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풀어내는 게 뭐 1분 이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0개에서 25번째 난이도 정도가 되는 것들은 이 문제에 대한 해석과 필요한 개념 적용이 한 1분 정도, 그리고 이걸 또 풀어내는데 또 한 1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6부터 30까지가 얼마나 어렵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1분이 걸리는 것도 있고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이 킬러 문제, 킬러 문제를 바로 적용 단계, 이거를 1, 2, 3이라고 하면, 제가 이거를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머릿속으로 적극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쉬워도 이게 5초 만에 생각이 끝나도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 개념을 떠올려서 그 개념을 적용하는 단계를 거쳐서 5초가 나오는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아 이거 지난번에 푼 거다 라고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킬러 문제에 대해서는 이 1분에서 20분이 어디서 소요가 되냐면 1번과 2번에서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를 이 20분 동안 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이 적용은 계속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경우의 수를 다 머릿속으로 나열을 해보고, 다른 필요한 개념이 없는지도 또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고민이 끝났다. 그러면 3번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풀이는 보통 계산인이 한 5분 이내에 끝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단계 없이 이 3번으로만 풀기 시작하면 결국 이 1, 2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완전 이 계산의 루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수학 공부를 조금 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 나는 분명히 이거 해결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거에 빠지는 순간 뭐 30분, 50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석과 필요한 개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그 방식으로 문제를 보는 거를 저는 멀리서 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계가 지나면 아마 대부분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익숙할 건데요. 그래서 그 단계를 다 거쳐서 고민을 하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더 요약을 조금 해보면,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100점을 받기 위해서 제가 6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이해를 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가지게 되면 4등급에서 3등급은 나오는 실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이 정확한 독해력과 이해력인데, 당연히 문제를 집중해서 읽어야 되지만 이 독해력과 이해력의 대상은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것, 그리고 나의 해설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뭐라고 썼는지, 내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확한 풀이. 10일이 주어진다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이 풀이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깊게 고민해보고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고민을 해야지 이 단계에 이제 도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 풀이에는 그 어떤 추정이나 비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거 같더라, 그렇게 풀면 된다더라가 아니라 나의 논리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공식의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실수를 줄이는 다양한 접근법. 이미 공식을 활용해서 시간도 줄였고 100점을 받을 수 있는 풀이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멀리서 보기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멀리서 보기는 사실 지나가다가 문제를 한 번만 봐도 거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 잘 가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점수도 그렇고 저랑 그 과외 학생이 계속 연습을 했던 거는 이제 이 단계별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